아, 촬영차 놓쳤네. 조졌네 이거. 독거노인. 안녕하세요. 저텐션 자동차 리뷰어 독거노인입니다. 오늘 정말 저텐션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외부에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날이 너무 좋고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자동차 말고 제가 또 부업 같은 본업을 하고 있는 게 사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 코스에 클럽 챔피언십 촬영을 왔습니다.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회원권을 가진 회원분들이 이제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골프 대회인데, 다른 직업이 있어서 골프 선수를 안 할 뿐이다 라는 그 정도의 실력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만큼 자존심 싸움이 치열한 그런 대회입니다. 지금 텐션이 조금 안 올라와서 심장이 조금 더 크거나 심장이 좀 더 힘이 있거나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토요타 유저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효율도 좋고 다 좋은데 심장이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오늘 제가 갖고 온 차가 이제 토요타의 그런 하이브리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텐션이 좋은 2.4 듀얼 부스트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2.4L 터보 기반 차량이고요. 2.4L 터보 엔진만으로도 272마력의 출력을 내는데, 합산 출력이 348마력이고요. 출력 중심의 세팅이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4.1L 지금 평균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미디어 시승회에서 좀 타보긴 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한 30분, 40분 해봤던 거라 가지고 고속 주행 능력은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토요타다운 정숙성이나 안락감은 포기하지 않은 차. 인테리어에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트렁크 자체의 공간만 해도 430m 수준이고요. 또한 트렁크단이 높아서 세단처럼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아침에 그 저텐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텐션이 올라왔습니다. 좀 움직일수록 회복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일을 주실수록 힘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독거노인. 일단 재밌는 게, 제가 시승차를 갖고 가면은 상당수 사람들이 차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도 좀 많이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회원권 사가지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벤틀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차, 특히 토요타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인 호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이나 이런 거의 상징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눈길을 끄니까 오히려 호감을 사는 정도. 실제 이게 제 차라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겠다. 최근 토요타 디자인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해머헤드인데요. 토요타 최초의 순수 전기차 BZ4X에서 처음 선보였고, 국내 출시 차종 중에서는 16세대 크라운이 해머헤드 디자인을 적용한 차량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해머헤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상어인데요. 보닛 언저리 및 캐릭터 라인과 헤드램프 윤곽을 연결한 선이 확실히 귀상어의 머리를 담긴 했죠. 물론 이런 디자인은 형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램프, 센서 등 기능의 최적 배치가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원래 상어머리에는 전기신호로 먹이를 찾는 감각기관인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게 있죠. 특히 귀상어는 머리가 큰 만큼 로렌치니 기관의 감시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크라운의 해머헤드 디자인입니다. 귀상어가 이런 모양으로 진화하게 된 건 오징어 같은 빠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였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이런 동물들은 포식자 기준에서 보면 측면 움직임이 빨라서 사냥이 어려운데, 귀상어의 넓은 머리는 물의 저항을 이용해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죠. F1 머신의 프론트 윙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물론 크라운이 레이스카는 아니지만 귀상어 디자인이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날카롭고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시승 내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핸들링에는 무게 배분 균형을 빼놓을 수 없죠. 또 크로스오버라는 외관에 비해 지상고는 낮습니다. 그랜저보다도 살짝 낮아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 강한 토크를 발휘하는 순행식 모터를 장착해서 후륜과 전륜의 토크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덕분에 무리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하고 명확한 핸들링을 자랑합니다. 제가 전에
K8 2.5 가솔린 리뷰하면서 주행시 노면 충격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휠 직경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19인치 휠이 장착된 K8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역시 휠 타이어 사이즈가 문제였나 생각할 뻔했습니다. 21인치 휠이 장착된 크라운을 탄 시점이 K8 2.5 가솔린 이전이 아니었더라면 그랬겠죠. 서행시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통과할 때 아래에서 뭔가 쿡 하고 받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크라운엔 없었어요. 오히려 렉서스 ES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안락감입니다. 처음에 타면은 외형 때문에 그냥 세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타고 있다가 다른 차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시야가 약간 높고요. 크라운의 쇼트휠 베이스 버전, 전장이 짧은 4700mm 정도 버전의 스포츠도 나왔죠. 이회형 SUV에 가까운 차고와 그 비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행에 있어서 안정성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세팅이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가 토요타의 TNGA-K. 이제 TNGA 플랫폼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운전의 재미를 구현한다는 게 메인 키 방향성인데요. 차의 높이를 떠나가지고 차가 주는 주행 안정성이나 재미, 조향의 직관성, 그리고 장거리를 주행할 때 안락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은 이 TNGA-K 플랫폼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내 구간에서 유턴을 덜어 해보면서 후륜 조향을 직접 경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는 국산차로도 이미 존재를 하죠. 특히 하이브리드에서의 로직 자체는 그 토요타 자체도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결합적인 완성도라든지 현대차 그룹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어떤 매끄러운 연결감, 그리고 효율, 한 발 앞선 토요타의 기술력을 경험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25년식이에요. 차량 가격이 6,940만 원,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은 그랜저 풀옵션보다도 비싼데, 사실 그랜저가 워낙에 이제 화려하니까 이 돈이면 그랜저를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토요타 기술력, 또 신뢰감, 이런 것들을 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크라운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 하이브리드 듀얼 부스트는 보면은 토요타라는 회사의 입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온전히 자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엔진은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변속기는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좀 싸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차도 이제 엔진 그리고 변속기를 자체 생산하죠. 근데 토요타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 인정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터보차저까지를 자기들이 생산한다는 거였습니다. 국산 터보차저가 양산차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터보차저까지도 자기들이 온전히 국산화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해서 장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모든 핵심 기술들을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갖고 주요 요소들을 결합을 했다. 이 차는 가속보다도 감속에서 좀 더 흥미로운 경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이제 단위 내려가면서 그 회생제동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절감이 있는데도 부드러운 희한한 느낌, 약간 그 칼집으로 홈만 살짝 내놓은 그런 그 분절감, 되게 흥미로운 감각이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앞쪽에 차량이 있을 때 발을 떼면은 좀 예비제동이 조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예비제동,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행 차량이 있을 때 먼저 회생제동을 통해서 예비제동이 싹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따라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안전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시간을 벌어준다. 주행 모드는 노멀 정도, 사실 이 정도 최고 출력은 거의 3.0L급 엔진에 육박합니다. 노멀 모드만 놓고도 가속을 했을 때 엔진만 악을 쓰는 소리가 오잉 하고 도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후륜 모터도 최대 토크가 17kg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흡기 2.0L 정도 수준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후륜에서 그렇게 발생시켜주면은 고속 가속 주행 중에도 이제 방향성, 접지력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죠. 네, 리어 컴포트라는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후륜에 조금 더 동력을 많이 보내가지고 계속 후륜이 마찰력을 유지하면서 들뜨지 않도록 해주는 거. 다만 이제 이 그래픽 보이시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파워포인트 수준에, 이거는 언제쯤이나 좀 해결이 될런지. 혼다는 요거를 좀 고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는 건지.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1955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무려 16세대나 지속 생산되어 왔습니다. 물론 10세대가 넘는 차종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단종되고 부활한 경우가 다수인데, 크라운의 시간은 끊김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더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경차 중심의 일본 시장에서 말이죠. 단순히 한 종류의 자동차를 넘어 크라운은 일본 경제의 비상과 버블의 붕괴,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부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16세대를 맞이해서 크라운은 서브 브랜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스포티한 매력을 자랑하는 리틀 프로 3계, 크라운 스포츠를 넘어 어디까지 한계가 확장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튜닝 베이스로도 무척 인기 있는 차입니다. 토요타는 오는 3월부터 크라운의 70주년 기념전시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코노인도 한번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어서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